마왕 강림, 소행성 충돌, 외계인 침공. 이러한 대규모 재난 혹은 재앙은 소설, 게임, 애니를 비롯한 다양한 창작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보통 각종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주인공의 모험으로 이어져서 재앙을 막는다라는 목표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그러나 몇몇 재앙들은 주인공조차 막지 못하거나 주인공이 재앙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켜버리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애니 속 최악의 재앙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 재앙은 전쟁입니다. 최종병기 그녀는 무뚝뚝한 성격의 슈지와 소심하지만 슈지를 사랑하는 치세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둘은 같이 등교도 하고 교환 일기도 쓰면서 전형적인 러브 코미디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런 전개는 어느 날 갑자기 상공에 나타난 폭격기와 함께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치세는 적성에 맞는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한 뒤 얼마 후 인간병기로 개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병기로 변해버린 치세는 전쟁에 강제로 참여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점점 멘탈이 무너져가게 되는데요. 私は今日また街を一つ消しました。たくさんの人が死んだ日でした。もうそろそろあと少しだけしたら帰ります。 거기에 전쟁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면서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은 물론 주인공의 친구들이 폭격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전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이 불이 붙어 외딴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폭격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대량의 사상자가 나오는 미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치세는 병기에 침식되어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전쟁에 계속 참여하게 된 결과 멘탈이 갈려나가 사람을 죽여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인간병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끝이 없는 전쟁 덕분에 지구는 점점 황폐해지게 되었는데요. 생태계는 엉망이 되었으며 자전축은 문제가 생겨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서 인류가 멸종되어 버리는데요. 이런 미친 엔딩은 당연하게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반에 두 주인공이 키스를 하던 전망대는 온데간데 없이 멸망 후 적색 하늘과 정체불명의 기둥 그리고 마을을 덮치고 있는 거대한 해일로 인해서 세기말이 펼쳐지는 장면으로 인해 일부 시청자는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고 하네요. 최종병기 그녀와 비슷한 재앙을 가진 애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데빌맨 크라이베이비인데요. 이 애니는 처음엔 악마와 인간이 융합한 존재, 데빌맨이 악마를 물리치는 히어로물처럼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찬 스토리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악마의 존재가 인간들 틈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누가 악마이고 누가 인간인지를 몰라서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 한 캐릭터가 악마를 사냥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All of you here today will have proved the fact that this is not true. The demon exists right there by your side. 하지만 이 주장이 나온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여서 악마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악마라고 몰고 가 마녀 사냥을 해버리게 되고 여기에 군대까지 동참해버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인간을 위해 싸우는 데빌맨을 잡아 고문을 하거나 그런 데빌맨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리는 등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중에는 악마들의 수장인 사탄이 직접 나서면서 악마들이 더욱 날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다가 결국엔 핵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물론 주인공이자 데빌맨인 후도 아키라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악마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지만 분명 인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자멸해버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주인공은 너무나도 강한 사탄의 힘에 패배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주인공이 죽어버리자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데요. 결국에는 이를 보다 못한 신이 직접 심판을 내려 세계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애니를 처음 보면 뭐 저리 암울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애니의 원작이 되는 데빌맨은 메인 히로인이고 나발이고 싹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인지도가 있던 만화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 애니의 평가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북미 평론 사이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재앙은 인류 멸망입니다. 솔직히 이걸 그냥 인류 멸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멸망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편인데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극장판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극장판의 전편인 신세계 에반게리온은 사도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지구를 습격하자 주인공인 이카리 신지가 에반게리온에 타서 사도를 쓰러뜨린다는 나름 희망찬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극장판에 와서는 이야기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극장판에서는 사도와의 전쟁이 끝났지만 세계를 조종해온 비밀결사 제레와 신지의 아버지인 이카리 겐도가 생태계를 리셋시키는 의식인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려 한다는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려다 실패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 때문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폐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주인공이 의지했던 캐릭터들도 모두 죽거나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주인공은 멘탈이 완전 박살나버리게 되어 좌절해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 중 한 명인 릴리스가 주인공에게 어떤 세상을 원하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모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답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전 지구의 생명체가 박테리아 단위까지 소멸하게 되는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드 임팩트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재료인 LCL로 변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정신을 차린 신지가 서드 임팩트를 중단시키긴 했지만 너무 늦게 중단시키는 바람에 히로인인 아스카와 신지를 제외한 전 인류가 LCL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이 애니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가 결말조차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과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LCL이 된 인류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에반게리온이 그나마 희망을 남겨주었다면 이번에는 희망조차 없는 재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플래티넘 엔드는 차기 신을 뽑기 위해 천사가 선택한 13명의 사람들이 신이 되기 위한 데스게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今地上には13人の神候補がいて、それぞれ天使がついてるの。その中からたった1人だけ新しい神様にふさわしい人を選ぶの。 이 애니는 초중반만 해도 다른 평범한 액션 애니메이션처럼 주인공인 카케하시 미라이가 위기를 극복하고 동료를 꾸려 점점 성장해가는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 후보가 5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5명은 전투를 그만두고 나카우마 슈지를 신으로 선정하면서 데스게임을 끝내게 됩니다. じゃあ僕が神になります。それでいいですか？ 이후 주인공은 히로인이자 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하나카구 사키와 결혼해서 함께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다른 신 후보들도 각각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신이 된 나카오미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보며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井の中の蛙中海修二は自分の周りで死にたいと言っていた数人の人間しか見ていなかった。それにこの世界何なんだこれは。 이때 그는 신의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요네다 박사의 책에 적힌 신은 상상이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알 수 없다. 신의 존재를 믿는 인간이 있는 한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そもそもこの神は偽りの神では博士の本に書いてあった。神は創造で実体がないから死んでもわからない。神の存在を信じる人間がいる限り神は死なない。 이에 나카오미는 신이 사라져도 천계에만 영향이 있을 뿐 지상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맞는 존재는 무조건 죽게 되는 하얀 화살을 자기 가슴에 쏴 자살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신이 목숨을 끊자 천개의 천사들은 하나둘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천개는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뿐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도 싸그리 증발하게 되는데요.
결국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지구도 황폐하게 변해버리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기껏 싸움에서도 이겼고 마지막에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카오미의 트롤짓 한 번으로 평화로웠던 도시는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들만 바람에 휘날리게 되었고 거리는 텅 비어있을 뿐더러 우주에서 본 지구는 이전의 푸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게 참 어이없던 애니였는데요. 이 황당한 결말은 저를 포함해 많은 시청자들의 어이를 터뜨렸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재앙은 좀비 아포칼립스입니다. 학원 묵시록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애니와 마찬가지로 초반엔 평화롭게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코무로 타카시가 여느 날과 같이 학교 계단에서 한가롭게 수업을 땡땡이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정체불명의 사람이 학교 고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저지하기 위해 선생님이 나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남자가 선생님을 물더니 선생님도 정체불명의 사람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대시마 센세, 다이저브ですか? 놈들이라고 불리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은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들이 나타나자 학교는 안내방송으로 피나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비명소리가 나거나 공포에 빠진 학생들이 도망치다 넘어져 서로를 밟기도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 좀비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오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좀비에게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좀비들을 없애기 위해 백악관을 포기하고 핵을 날리게 되는데 다른 나라도 상황은 똑같은지 러시아와 중국도 핵을 발사해 전 세계는 강한 EMP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는 EMP 때문에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좀비물이 다 그렇듯 도시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좀비에게 무차별적으로 잡아먹히는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미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구들을 모아 좀비를 물리치게 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어찌저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공 일행이 있던 쉘터에 좀비들이 덮치자 차를 타고 빠져나오면서 애니는 끝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꿈과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애니 속 최악의 재앙을 소개해봤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들부터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까지 정말 다양한 재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앙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